베니스 본섬에서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 안개 낀 나군 한가운데 하나의 작은 섬이 있습니다. 포베글리아. 이 섬은 수백 년 동안 베니스인들에게 공포와 금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완전히 버려진 채 폐허로만 남아 있습니다. 16만 구 이상의 인간 유골이 묻혀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이 섬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역사적 기록과 문헌을 통해 그 진실에 접근합니다. 2014년 3월, 이탈리아 국유재산청은 포베글리아 섬의 99년 임대권을 온라인 경매에 붙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베니스 시민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베글리아 페르투티, 파브글라이어 파알투티, 즉 모두를 위한 포베글리아라는 시민단체가 즉각 결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역사적 장소가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 섬을 둘러싼 현대의 갈등은 수세기에 걸친 비극적 과거와 맞닿아 있습니다. 포베글리아의 역사는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세기부터 이 섬에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4세기 중반, 유럽 전역을 휩쓴 대역병이 베니스에 도착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알려진 이 전염병은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베니스 당국은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감염자들을 격리할 장소가 필요했고, 포베글리아가 그 장소로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이 섬의 비극적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1348년부터 포베글리아는 역병 격리소로 지정되었습니다. 흑사병 증상을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감염된 선원들, 병든 상인들, 증상을 보이는 가족들이 모두 이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섬에 도착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시신들은 거대한 구덩이의 집단으로 매장되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도 역병이 재발할 때마다 포베글리아는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이 작은 섬은 죽음의 섬으로 변모했습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점령 시기에 포베글리아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섬에는 군사요새와 무기고가 건설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사시설로 활용되던 이 섬은 1922년에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포베글리아의 정신질 환자를 위한 치료시설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낙후된 군사시설들은 병동으로 개조되었고, 새로운 의료 건물들이 추가로 세워졌습니다. 베니스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이 고립된 장소는 정신병원 부지로 적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193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포베글리아 정신병원에는 한 원장이 부임했습니다. 역사 기록에서는 그의 구체적 신원이 명확하지 않으나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의사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급진적인 접근법을 시도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유럽 일부 의료계에서는 뇌엽절 제술과 같은 외과적 개입이 실험되던 시기였습니다. 환자들에게 비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섬에 고립된 위치는 외부의 감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환자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기이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섬 곳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것을 과거 역병 시대의 희생자들과 연관지어 해석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조차 섬의 특정 구역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원장은 이러한 소문들을 환자들의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음울해졌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원장의 치료를 극도로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섬 전체가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어느 날, 병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장이 섬 중앙에 있는 종탑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사고사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원장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환각을 호소하며 섬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증언에 따르면 그는 종탑으로 올라가기 직전 극도로 공황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추락의 정확한 경위는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원장의 죽음 이후 포베글리아 정신병원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많은 이들이 섬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환자들의 증언과 직원들의 고발이 조금씩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윤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일부 환자들이 다른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었고 1968년에는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포베글리아 섬은 완전히 버려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포베글리아는 접근 금지 구역으로 남았습니다. 베니스 어부들조차 이 섬 근처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물에 인골 조각이 걸려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지역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섬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했지만 본격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들어 일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과 연구자들이 특별 허가를 받아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무너져가는 건물들과 야생화된 자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베글리아는 인간의 어두운 역사를 증언하는 유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2014년 경매 발표 후 포베글리아 페르투티 운동은 국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이 섬이 사유화되어 호텔이나 리조트로 개발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포베글리아가 베니스의 공공유산이며 역사적 기억의 장소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습니다. 이 운동은 베니스 라군의 다른 작은 섬들이 겪고 있는 관광 개발 압력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매는 법적 문제로 무산되었고 섬은 여전히 국가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포베글리아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포베글리아 섬은 베니스 라군의 축소판이자 인류 역사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역병의 시대, 정신이학의 암흑기, 그리고 공공공간의 사유화 논쟁까지 이 작은 섬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포베글리아를 통해 격리와 치료의 역사, 의료 윤리의 발전 과정을 연구합니다. 이 섬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비극적 유산을 어떻게 기억하고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공공의 역사적 공간을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포베글리아는 여전히 안개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